911. Do you need... I've been kidnapped and I've been missing for 10 years, and I'm here. I'm free now. Okay, and what's your address? Please help me. I'm Amanda Berry. You need police, fire, or ambulance. I need police. Okay, and what's going on there? Oh. Okay, stay there with those neighbors. Talk to the police when they get there. Okay, hello? Yeah, talk to the police when they get there. All right, we're sending them, okay? Okay, I mean, like, Who's the guy? Who's the guy you're who's the guy who went out? His name. All right, how old is he? He's like 52. All right, and Steven, I'm Amanda Berry. I've been on the news for the last 10 years. okay, I got that here. I already. And you said, what was his name again? And is he white, black, or Hispanic? I'm Hispanic. The police are on the way. Talk to them when they get there. Okay? Okay. I told you they're on the way. Talk to them when they get there, okay? All right, okay. Thank you. Bye. 한 여성이 납치 및 감금된 지 10년 만에 탈출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납치범 아리엘 카스트로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복 형제 포함 9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고 1980년대에는 여자친구 피게로아를 만났습니다. 카스트로와 피게로아는 결혼을 하였고 지하실이 있는 2층 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카스트로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부터 둘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아내 피게로아를 수시로 폭행하였고 코, 갈비뼈, 팔이 부러지고 뇌에 혈전이 생기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1996년 피게로아는 집을 떠나 4자녀를 양육하였으며 카스트로는 피게로아가 떠난 후에도 그녀를 찾아가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자신의 딸을 납치한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스트로에 대해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을 뿐 몇 달 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게로아는 2012년 뇌종양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 납치 희생자 미셀 라이트는 2002년 8월 사촌의 집을 나간 뒤 그녀의 나이 21세에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당일 그녀는 자신의 아들 양육권 사건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는데 마트에서 길을 묻는 미셀의 이야기를 들은 카스트로는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며 미셀을 차에 태운 뒤 납치했습니다. 미셀 라이트가 납치될 당시 그녀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실종은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당국은 그녀가 아들의 양육권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도망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그녀가 실종된 지 15개월 만에 국가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어 구조되기 전까지 실종 사실을 몰랐다며 클리브랜드 경찰국은 비판받았습니다. 그녀는 11년간 5번의 임신을 하였으나 카스트로는 그녀에게 유산을 강요하였고 극심한 굶주림과 카스트로의 지독한 폭행으로 모두 유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아만다 베리는 17번째 생일 전날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버거킹을 나와서 집으로 가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 카스트로는 그녀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만다 베리는 가출하였으며 며칠 안으로 집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만다 베리는 텔레비전 프로에도 소개되며 프로파일링 되었고 심령술사인 실비아는 베리의 어머니에게 딸이 죽었으며 물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만다 베리의 어머니를 무너뜨렸고 베리의 어머니는 2006년 3월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아만다 베리는 납치된 상태에서 2006년 12월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지나 데에수스는 납치범 카스트로 딸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14세의 나이로 실종되었으며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카스트로는 데에수스에게 딸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녀도 차에 태운 뒤 납치하였습니다. 2013년 5월 6일 아만다 베리는 카스트로가 외출한 사이 문을 부수며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고 2명의 이웃이 비명 소리를 듣고 문을 부수는 것을 도와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만다 베리는 자신의 6살 난 딸과 함께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미셸과 데에수스를 구했고 카스트로를 체포했습니다. 아리엘 카스트로는 22년 동안 스쿨 통학버스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는 동안 범죄 행위를 예고하는 듯 우려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주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고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버스에 방치하였고 식료품 쇼핑을 위해 스쿨버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행동으로 2012년 해고되었습니다. 2013년 8월 납치 피해자 미셸 라이트는 카스트로의 선고 심리 중에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이 납치 기간 동안 견뎌낸 학대와 고문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실연에서 살아남은 그녀의 강인함과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성명이 끝난 후 다음은 아리엘 카스트로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Paint me as a monster, and I'm not a monster. I'm sick. My sexual problems have been so bad on my mind that I'm impulsive. But eventually I married, had 4 children. Lived a normal life. I believe I am addicted to porn to the point that it really makes me impulsive, and I just don't realize that what I'm doing is wrong. I know it's not an excuse. I'm not trying to make excuses here. I've been a musician for a long time, maybe 25, 30 years. You know, to be a musician and to be a monster like you're trying to say that I am, I don't think I can handle that. I'm a happy person inside. 카스트로는 자신이 성중독자이며 자신이 중독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카스트로가 극단적인 나르시스트이며 강간, 납치, 가정폭력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학대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리엘 카스트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1000년을 더한 형량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선고 한 달 후 아리엘 카스트로는 오하이오주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